자, 이번 시간에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익숙하죠? 익숙하니까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인 그래프 y는 2의 x승이다 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게 되면 함수식은 이렇게 바뀌죠. y는 2의 x 빼기 m승에 더하기 n꼴로 바뀌게 되죠. 그죠? 식의 변화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y는 2의 x 빼기 1승에 더하기 2가 돼 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y는 2의 x승이다 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거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킨 거죠. 자, 그러면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그래프는, 자, 보시면 2x승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1일 겁니다. 자, 이때 점근선이라고 하는 그 있죠. 점근선, 이렇게 점근선이 있을 겁니다. 2x승의 점근선은 x축이죠. 근데 이게 점근선도 평행이동이 됩니다. 얼마만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때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할 때는 점근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대로 x축입니다. 괜찮죠? 다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할 때는 점근선은 영향받지 않는다. 단 어떨 때? y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대로 요 2x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가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여기 0 넣으면 되겠죠? xr에다가 y절편이니까 여기 0 넣어주게 되면은 0,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런 예시도 있습니다. y는 2에 2x 빼기 4제곱에 더하기 1돼 있다. 이때 여기 2 보이시죠? 2. 요거. 자, x 앞에 개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묶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y는 2에, 다시 2에 2로 묶어주게 되면 x 빼기 2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y는 2의 2x승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계속 갑니다. 자, 묶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개수로. 자,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y는 5 곱하기, 먼저 이런 것도 볼까요? 이거부터 4 곱하기 2x승에 더하기 1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4를 밑이 2인 지수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바꿔주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2에 x 플러스 2에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y는 2의 x승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죠. 여기 x 플러스 2니까, 그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됩니다. 이때 여기 4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4가 밑이 2 이내로 바뀌어서 이렇게 지수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못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y는 5 곱하기 2의 x승에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무조건 밑이 2인 지수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5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얘는 여러분들 로그 성질 알고 있죠? 2에 로그 2에 5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얘가 지금 5와 같죠? 그죠? 여기 5와 2의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숫자 2는 아니지만 강제로 이렇게 2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y는 2의 x승에다가 더하기 로그 2의 5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더하기 1. 괜찮겠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y는 2의 x승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2의 5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많이 여러분들 틀립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두 가지 사항. x 앞에 개수가 있을 때, 그죠? x 앞에 개수가 있을 때 반드시 묶어주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밑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조금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자, 우리가 평행이동에서 꼭 알고 가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 상에서의 특징인데 뭐냐면은 자, y는 2x승 그래프와 자, 이렇게 2x승 그래프와 y는 2의 x 빼기 2의 그래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2x승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려지는데 이게 평행이동이 됩니다. 얼마만큼? 2만큼. 그죠? 자, 이렇게 여기 있다가 그대로 옆으로 이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있다가 그대로 이만큼 이동한다. 자, 이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수평선을 그어보세요. 이렇게 아무 지점에나 수평선을 그어보게 되면 요 교점이 생기죠. 요 길이, 요 파란 선분의 길이가 무조건 2가 됩니다. 어디를 그어도 요 길이는 무조건 2가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걸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심한 문제들을 다룰 때 좀 유리하게 한눈에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평행이동이 됐다.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됐다 그랬을 때는 수평선을 그었을 때 요 길이가 평행이동된 양만큼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Y축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2X승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와 Y는 2X승에 빼기 2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자, 요 그래프에서 그죠? 자, 요렇게 될 텐데 요렇게 겹쳐 있을 텐데 이게 그대로 이만큼 내려오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만큼 내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수직한 선을 그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직한 선을 그어 보시게 되면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무조건 2가 됩니다. 어디를 그어도 괜찮겠죠? 요 길이가 2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그럼 이렇게 하면은 평행이동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대칭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자, 대칭이동은 간단하죠? 자, 대칭이동입니다. 대칭이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y는 2x승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y는 2의 마이너스 x승. 그러면은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기 때문에 y축 대칭이동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는 y는 마이너스 2x승이면 이때는 요 마이너스가 원래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없고 여기 있던 걸 여기 옮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니까 x축 대칭이동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그러면 둘 다 합치면 y는 마이너스에 2의 마이너스 x승이면은 이거는 안 봐도 원점 대칭이동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의 형태로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2x승 그래프가 있다고 봤을 때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 y는 2x승입니다. 그러면은 y축 대칭이동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요게 식으로는 y는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는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식으로는 y는 마이너스 2의 x승 이렇게 되겠죠. 괜찮겠죠?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식으로는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그려진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많이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기본으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y는 3의 2x승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이 그래프가 되었다.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라. 간단한 문제죠. 자, 보시면은 x축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식 자체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3에 x 자리에 x 빼기 m,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n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3의 2x승만 있고 곱하기 9가 있습니다. 이 9는 밑을 3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식을 조금 만져주는 겁니다. 2x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식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3에 2x 빼기 2m 더하기 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식과 요 식이 비교가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m이 플러스 2가 돼야 된다는 사실은 이해하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2m이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여기 n 값이 그냥 플러스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n 값은 2가 됩니다. 그리고 요 계산하면 m 값은 마이너스 1 되겠죠. 결론적으로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답은 1 돼야 됩니다. 2번 돼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는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y는 자, 요 그래프,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를 어디로 얼만큼 움직인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는 식을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y는 3의 2x승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앞에 2 보이시죠? x의 개수로 묶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y는 3에 2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1에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괜찮겠죠? 어떤 그래프를 어디로 얼만큼 이동한 건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y는 2x승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여기를 지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y축 방향의 평행 이동은 시계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더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y는 2x승에 더하기 m. 근데 얘가 여기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다 할 때는 이게 지난다라는 거죠. 지난다 그럴 때는 대입을 하는 거죠. 좌표를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을 마이너스 1,1을 대입해 주게 되면 2는 2의 마이너스 1승의 플러스 m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 2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m은 2 마이너스 2분의 1 되면서 답은 2분의 3이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함수로 치면은 y는 2의 x승에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죠. 자, 공부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요렇게 평행이동된 거죠. 이 그래프는 y는 2의 x승 그래프를 어디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분의 3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점근선이 움직입니다. 점근선이
여기 이렇게 X축에 있다가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만큼? 2분의 3만큼 이렇게 점근선의 방정식 Y는 2분의 3 그리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이 점의 좌표는 Y절편이니까 여기 0 넣어버리면 되겠죠? 0 넣어버리면 1 될 겁니다. 1 더하기 2분의 3 그러니까 얼마죠?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0,2분의 5가 된다라는 사실. 점근선이 움직인다. 꼭 기억해 주세요. 계속 간단한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자, 함수 y는 2의 x 빼기 a 승의 더하기 b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여기 보니까 그래프 나와 있네요. 그죠? 상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서 y는 3은 그래프의 점근선이다. 얘가 점근선이에요. 근데 요거는 x축 방향의 이동이기 때문에 이건 점근선 아닙니다. 얘죠, 얘. 그죠? 그래서 점근선이 y는 3이니까 b 값은 바로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식 자체를 적어보게 되면 y는 2에 x 빼기 a 승에 더하기 3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요 점의 좌표를 보니까 3,5네요. 3,5가 곡선 위에 있죠? 곡선을 지납니다. 곡선이 3,5를 지난다. 대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5를 대입해 보게 되면 자, 5는 2에 3 빼기 a 승에 더하기 3이 될 테고 자, 계산하게 되면은 2가 되겠죠? 2가 3에 3 다시 2에 3 빼기 a 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수가 1인 거 보이죠?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끼리 같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3 빼기 a가 1 돼야 되니 결론적으로 a 값은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 값은 3이고 a 값은 2가 되니까 두 개 더한 값을 물어봤으니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괜찮겠죠? 자, 그래프를 보고 점근선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y는 3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7,5를 지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다. 그러면 평행이동된 그 함수가 이 점을 지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점근선은 y는 2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점근선은 y는 2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이동시켜 봐야 되겠죠. 요걸. 자,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죠? y는 3에 x 빼기 m이 되겠죠. 더하기 y축 방향으로 n만큼 n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점근선이죠. 얘가. 근데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택지가 없죠. 얘는 2가 되는 겁니다. n 값은 2가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죠. m 하나밖에. 근데 7,5를 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대입을 해보면 7,5 그럼 5는 3에 7 빼기 m에 더하기 2가 되고 그죠? 그러면 3은 3의 7 빼기 m승이 됩니다. 그럼 밑이 이미 같기 때문에 지수끼리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7 빼기 m이 1 돼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m 값은 6이 되겠죠. m 더하기 n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8이 돼야 될 겁니다. 쉽죠? 자, 이제 조금 함수다운 문제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3의 x 더하기 1제곱 요 그래프와 위에 한 점 a와 y는 3의 x 빼기 2의 그래프의 두 점 bc에 대해서 선분 ab는 x축에 평행하고 요거는 이렇게 수평으로 꺼졌다 이 말이죠. ac는 y축에 평행하다. 이렇게 수직하게 껐다 그 말이죠. 이때 ab와 ac가 같게 되도록 될 때 점 A의 Y좌표, 요 점의 좌표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문제를 볼 때 그냥 막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그래프가 2개 이상 나오면은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은 이 그래프의 관계부터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 사이의 관계. 요거부터 파악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들은 전혀 연관 없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프들도 있고 이 문제처럼 이렇게 연관이 있는 그래프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자, 특히 이 그래프는 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 Y는 이걸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3의 X 플러스 1제곱이 있는데 여기 X 자리에 X 빼기 3을 대입을 하게 되면 요 함수식이 나오죠. 그럼 X 빼기 3을 대입했다라는 소리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요 밑이 같은 상태에서 요 그래프를 3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수평선을 그었을 때 요 길이가 무조건 3이 됩니다. 요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길이가 3입니다. 자, 이때 A의 좌표를 물어봤는데 자, 이제 A의 좌표. 우리가 함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좌표부터 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좌표를 A의 X좌표를 A라고 잡아버리면 Y의 좌표는 여기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A, 3의 A 더하기 1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X좌표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었죠. 수직하게.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는 같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C의 X좌표는 A, 자, 요 점은 요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3의 A 빼기 2제곱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이 길이가 3입니다. 3. 요 점의 좌표를 표현해도 되지만 이미 3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요 길이도 뭐가 돼야 될까요? 요 길이도 3이 돼야 됩니다.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이 길이를 좌표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Y좌표에서 Y좌표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3의 A 플러스 1제곱 빼기 3의 A 빼기 2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3입니다. 이제 이걸 푸시면 돼요. 자, 아직 여러분들 지수 방정식을 안 배웠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밑을 같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얘는 3의 A 더하기 1제곱은 3 곱하기 3의 A제곱이죠. 빼기 3의 A 빼기 2제곱은 자, 여기 요 마이너스 2제곱 요거는 3의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3의 A제곱이 두 개 곱해진 거니까 요거는 9분의 1이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1에 곱하기 3의 A승 요게 3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풀기만 하면 되겠죠. 자, 양변에 9를 곱하겠습니다. 분수가 있으니까 그럼 27 곱하기 3의 A승 빼기 3의 A승 2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26 곱하기 3의 A승이 27이 되고 결국 3의 A승은 얼마죠? 26분의 27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A 값을 구해내려고 하면 로그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A의 Y좌표입니다. 요겁니다. 요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요 값은 요렇게 하면 되겠죠? 3 곱하기 3의 A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우리가 3의 A제곱을 구해놨으니까 26분의 27이라 구해놨습니다. 그럼 요 자리에 26분의 27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6분의 27이 되면서 답은 26분의 81이 돼야 될 겁니다. 바로 밑에 있네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그래프 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프와 그래프 함수가 나오면 두 함수의 관계부터 우리가 파악하려고 해봐야 된다. 근데 보니까 3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X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수평선을 그어버리게 되면 이 길이는 무조건 3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좌표를 표현하는 방식들 꼭 이해해 주시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fx가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 gx의 그래프가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gx식부터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gx는 fx를 2x 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겁니다. 식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되고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1,f1이 3,f3으로 이동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요걸 좀 이해를 해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간단하죠. 1이 3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다. 근데 여기 보시면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된 거죠. 그러니까 이 M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거는 2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값은, M 값은 정해졌죠? 자,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가 0,1을 지난다. 자, 이건 이제 지겹게 이야기했죠? 지난다. 그러면은 대입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식을 이렇게 적어주고, 자, GX가 2에 X 빼기 2승에 더하기 N이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0,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0,1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1, 2에 마이너스 2승 더하기 n. 그럼 n 값은 여기 지금 4분의 1이죠. 1 빼기 4분의 1이 되니까 얘는 4분의 3이 될 겁니다. 간단한 거죠. 자, 그러면 m 더하기 n의 값은 2 더하기 4분의 3이 되면서 4분의 11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돼야 됩니다. 이번 문제도 4점짜리라고 되어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점수를 주는 4점짜리입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그래프와 일치한다. 자,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일치한다라는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밑이 같아야 됩니다. 그죠? 밑이 같아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은 식이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평행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y는 5x승이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y는 5의 x 빼기 a승에 더하기 b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된대요. 그러면은 요걸 요 모양과 동일하게 조금 바꿔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걸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y는 9분의 1에 5의 x 빼기 1승에 더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순수하게 5의 x승 곱하기 얼마 더하기 얼마 꼴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양쪽을 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얘 바꾸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1제곱 보이시죠? 요걸 바꾸게 되면은 역수가 되니까 45분의 1에 다시 자, y는 45분의 1에 5의 x승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바꿔주게 되면은 y는 5의 마이너스 a승 곱하기 5의 x승에 더하기 b가 되겠죠.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은 이 식과 그죠? 요 식이 동일해야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행이동해서 일치하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5의 마이너스 a승이 45분의 1 돼야 되고 b 값은 2가 돼야 되겠죠. 이러면 끝났죠. 자, b 값은 2가 되고 5의 마이너스 a 제곱이 45분의 1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여기 보시면은 5의 a 제곱과 b를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역수 취하면 되니까 5의 a 제곱은 45가 되겠습니다. 그럼 b와 5의 a 승을 더하게 되면 답은 47이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자, 근데 앞에서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얘는 얘를 얼만큼 평행이동한 것인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y는 25에 5의 x 빼기 1제곱에 더하기 2라고 되어 있다면 얘는 이게 밑이 5이네와 같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25는 5제곱이니까 y는 5에 x 플러스 1제곱에 더하기 2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y는 5의 x승 그래프를 이거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쟤처럼 이렇게 9분의 1에 5의 x 빼기 1승에 더하기 2가 돼 있는데 얘는 지금 밑이 다른 상황이죠. 근데 물어본다는 말이죠. 5의 x승 그래프를 얼만큼 이동한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얘는 강제로 얘를 밑이 5 이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로그의 성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9분의 1은 이렇게 되죠. 9분의 1은 5의 로그 5의 9분의 1제곱, 9분의 1 이렇게. 그러면은 얘와 얘 위치가 바뀔 수 있으니까 저기 9분의 1 되죠. 그리고 뒤에 5의 x 빼기 1승이 있고 더하기 2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y는 5의 x 빼기 1에 더하기 로그 5의 9분의 1 더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얘는 y는 5의 x승 그래프를, 그죠? 이거를 x축 방향으로 1 마이너스 로그 5의 9분의 1만큼, 그죠?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앞에 여기 숫자가 밑이 5가 아니더라도 강제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 놓쳐서 많이 이제 실수하는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고, 이 문제는 제가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4점짜리 문제인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요 문제를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학 상하를 풀면서 많은 테크닉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런데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테크닉들이 잘 안 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기본을 충실히 하라.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기본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함수가 있는데 fx가 있죠. 지금 이렇게 3을 기준으로 해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이 그래프부터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자, 2x승 그래프입니다. 2x승 그래프면 이렇게 해서 xy축이 있겠죠. xy축이 있고 2x승이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죠? 여기가 1일 거고 여기에 y는 2x승. 그런데 3을 기준으로 해서 잘려 있어요. 3보다 작은 쪽입니다. 그러면 3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3입니다. 그럼 여기 3을 대입해 주면 3,8이죠. 3,8 이렇게 됩니다. 이쪽만 보겠다라는 이야기죠. 이쪽만 본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쪽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쪽 그래프. 이쪽 그래프를 보니까 이거는 자, 요만큼. 요게 상수 취급한다라는 거는 이해되시나요? 왜 그러냐면은 x가 지금 여기 붙어 있죠. 그죠? x를 제외한 함수에서 fx입니다. 함수에서 x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다 상수로 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상수입니다. 그리고 지수 함수에서 이렇게 상수라는 말은 요거는 점근선. 이렇게. 점근선이 될 겁니다.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자, 그럼 이걸 그려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게 얼마인지 몰라요. 점근선을 잡아줘야 되는데 점근선이 어디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봤더니 여기 지금 3이 나와 있죠. 3을 기준으로 해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그래프는 3을 대입을 했을 때 어디를 지날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x에 3을 대입해 보게 되면 3 더하기 a제곱 3 더하기 a제곱 이게 빼기죠. 그럼 없어져 버리네요. 그리고 8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그래프도 요 지점을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밑이 지금 0과 1 사이인 거 보이죠? 0과 1 사이니까 오른쪽 아래로 그려질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곡선 fx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개일 때 a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가 이쪽이 요렇게 그려지고, 그죠? 요렇게 그려지고 y좌표가 정수인 점입니다. 개수가 23개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한번 살펴보면 y좌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죠? 다른 좌표가 아니라 y좌표입니다. 어정쩡하게 x좌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y좌표를 봤더니 요게 1입니다. 그죠? 여기가 8이죠. 그럼 요 사이에 몇 개가 있는 거죠? 8개가 있습니다. 8개. 그죠? 그러면은 총 23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쪽에서 몇 개가 나와야 되죠? 15개가 나오게끔 저기 A 값을 정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이쪽에서 8개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8개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 2, 3, 4, 5, 6, 7, 8. 그럼 이쪽에서는 안 생기나요? 이쪽으로는 안 생기죠. 이유는 왜 그런가요? 점점 작아집니다. 1보다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안 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쪽에서 이해를 해주는 게 1보다 작아지는 값들이 나오니 이거는 안 나온다 여기서는. 왜? 그리고 이 1보다 작아진다라는 뜻이 여기 점근선 보이죠? 점근선. 점근선이 0이죠. 0. 그죠? 그러니까 점근선이 0인 상태에서 여기가 1이 딱 찍힌 겁니다. 그러면 요 점근선과 요 점 사이에서는 정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 15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점근선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점근선이 있겠죠? 밑에 점근선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요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3 더하기 a제곱의 8이 될 겁니다. 방금 여기 설명 이해하셨죠? 점근선과 요 점, 마지막 점이죠. 마지막 점. 요 사이에서는 정수가 안 나온다. 그렇다면 여기 15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여기죠.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세어보면 이게 8이니까 여기가 7, 6, 5, 4, 3, 2, 1. 잠깐만, 요거 없다 치고 요거 좀 대충 보세요. 대충 치워야 되나? 여기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지워주면 여기가 다시 7, 6, 5, 4, 3, 2, 1, 0.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좋겠죠. 중간 여기 넣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6. 그죠? 여기가 중요한 거, 여기가.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7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끝이어야 돼요. 그리고 점근선 얘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7이고 여기 점근선이 정수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점근선 자체가 뭐가 돼야 되느냐? 마이너스 8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끝났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3 더하기 a제곱에 더하기 8이 마이너스 8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요거 넘기면서 마이너스 곱해버리게 되면 4분의 1에 3 더하기 a제곱이 16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 돼야 되죠?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16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처음 이 문제의 설명 시작부터 여러분들한테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어떤 테크닉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나 수능들은 대부분 다 이런 형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점근선만 그릴 줄 알고, 그죠? 점근선만 그릴 줄 알고 과연 이게 23개가 나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정수인 게, 그죠?
요걸 잘 파악하시는 게 이 문제풀이의 관건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대칭이동입니다. 대칭이동 별로 안 어려워요. 자, 보시면은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2인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읽는 순간 요 b 값은 정해졌죠. 그죠? 점근선의 방정식이 요거죠. 요거. 그럼 b 값은 2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b 값은 2. 요거는 2 요렇게.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이게 fx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y축 대칭이동하면 되겠죠. y축 대칭이동하는 방법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y는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제곱에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그래프가 같다. 근데 그 함수 fx 그래프가 마이너스 1,10을 지난다. 계속 나오죠. 이런 이야기는. 그럼 지난다 그랬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10. 그래서 2에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2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겠죠. 넘기면 8 될 겁니다. 그러면 8은 2의 3승이니까 a 값은 1 나오겠죠. 이 말은 자 a 값 1 나왔고 그 다음에 b 값 2가 나왔으니까 두 개 다 하면은 답은 2번 돼야 되겠죠. 자, 이 문제는 그냥 시계 관점에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문제겠죠. 자, 이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네요. 이 그래프가 2,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는 기본 그래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요 그래프의 기본 그래프. 기본 그래프. 일단 기본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y는 마이너스에 2에 마이너스 3x 승 그래프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단계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y는 2에 3x 승 그래프를 원점 대칭 이동시킨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x 보이죠?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보이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x축, y축 2의 3x 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근데 이걸 원점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 그리는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대충 좀 맞춰서. 여기가 지금 0,1이죠. 그럼 여기는 0,-1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이제 이동하는 거죠. 보시면 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x 앞에 개수로 묶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x 빼기 3분의 4가 되겠죠. 에다가 더하기 k가 됩니다. 이때 요 k가 없다 생각하고 요만큼만 보시게 되면은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죠. 3분의 4만큼. 그러면은 이걸 3분의 4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k만큼 또는 위로, 아래 위로 움직이겠죠. 얼만큼 안 정해져 있으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상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K값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밑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위로 움직일 수도 있죠.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자, 그 상태에서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밑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계속 2, 4분면 안 지나죠. 그럼 위쪽으로 올려봐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점근선은 넘어갈 수 있죠. 점근선은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프가 2, 4분면을 지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더 올려봤을 때 괜찮죠? 아직까지는. 그 상태에서 여기 0,0을 지날 때가 한계가 될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2, 4분면을 지나게 되죠. 그러니까 0,0을 지날 때 K값 보다는 아래쪽에 있으면 된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죠?
그러면 0,0. 0,0을 대입할 때는 여기 대입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0,0을 대입해 보게 되면은 0은 마이너스 2의 4제곱 플러스 k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정리해 보면 k 값은 얼마죠? 이때 k 값은 16입니다. 16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점근선이니까. k 값이 점근선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k는 1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16이 돼야 되겠죠. 간단하죠? 기본 그래프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평행이동을 할 때는 x의 개수로 묶어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2x승을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x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을 fx라고 하자. 자, 지금 이 2x승 그래프가 있는데 이걸 순서는 y축 대칭이동을 시키고 이걸 4분의 1만큼, 4분의 1만큼 이동시킨다 이 말이죠. 그때 fx와 y는 x 더하기 1이 만나는 점을 a, 그 만나는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으로 와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2x승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걸 y축 대칭이동을 먼저 시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y축 대칭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봤을 때 요 점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곡선을 지금 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대칭 이동. 자, 요 지점에서 요 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저 B라고 하는 지점. 여기서부터 이 X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이동시키면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분의 1만큼, 4분의 1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 있는데 4분의 1만큼, 4분의 1만큼. 어떤 지점에서 4분의 1만큼, 4분의 1만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지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4분의 1만큼 이동했어요. 그죠? 그리고 4분의 1만큼 또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4분의 1이고 요 길이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연결을 해버리게 되면 그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될까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요 B라고 하는 지점을 4분의 1만큼 4분의 1만큼 이동시켰더니 여기로 와야 되겠죠. 이유는 지금 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인 거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 A라고 하는 지점이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B라고 하는 지점을 4분의 1만큼 이동시키고 또 4분의 1만큼 이동시키게 되면은 딱 정확하게 A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유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고, 잘 안 되네요. 자,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AB 사이의 거리인데 AB 사이 거리죠.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좌표를 찾고 좌표를 찾아서 뭔가 구하는 그런 시도는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좌표를 찾으려고 하면 이 곡선, 그죠? 이 곡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그죠? 연립을 해야 됩니다. 연립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y는 이동된 그래프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의 풀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4분의 1 되겠죠. 이거랑 y는 x 더하기 1. 이거는 연립 자체가 안 됩니다. 알겠죠? 지수함수와 다항함수,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함수를 연립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립해서 이 좌표를 찾은 다음에 뭔가를 구하겠다라는 시도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가 다르게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여기 2였는데 그죠? 이 지점이 1만큼 이동하고 2만큼 이동했다. 평행이동시켰다 라고 한다면은 요 이동된 양이 1이고 요 이동된 양이 2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동일하죠. 그죠? 그러니까 좌표를 구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낼 수도 있으니까 그 개념을, 구조를 좀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내용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